블로그 한번 봅시다. 제 블로그 여러분 자주 들어오시나요? 자주 들어와서, 자, 일단 오늘 블로그 내용에서, 목록 열기 해서, 제 10강,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작성하는 법, 여기 좀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어요. 이렇게 제 블로그 열심히 만들었는데, 이렇게 보면은, 조회수 보면 여러분들이 자주 이용하나 안 하나 다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외에는 별로 보는 사람이 없거든. 근데 이게 조회수가 이렇게 작으면, 이 친구들이 공부 안 하는구나. 조회수가 많으면, 시험 볼 때는 막 올라가잖아요. 400, 100 이런 식으로. 딱 보면 여러분들 수업에 대한 관심도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폴로 이 누적 조회수가 다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업에 어떤 준비되는 자세? 수업을 임하는 자세 이런 게 다 보여요. 그러니까 자주, 댓글까지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더 제가, 더 힘이 나서 여러분들 공감도 눌러주고, 댓글도 막 저한테 응원도 해주고, 또 싫은 소리도 좀 하고, 질문도 하고, 이렇게 해서 블로그 플랫폼이 하나의 우리 소통의 장이 됐으면 합니다. 자, 프로그래머를 4가지로 한번 분류를 해봤어요. 초급, 중급, 고급, 최고급, 이렇게. 그래서 이제 초급은 지금 여러분들이 막 신텍스를 이해하는 거죠. 포문은 이렇게 구성되고, if문은 저렇게 구성되고, 함수는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배열은 어떻게 선언하고, 또 포인터는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구문이죠. 신텍스. 근데 이제 그건 초급은 이제 구문을 다 이해하는 그런 프로그래머고, 좀 더 중급 정도로 올라가면 논리를 잘 만드는 프로그래머이죠. 그래서 논리적인 어떤 오류 없이 논리적으로 잘 프로그램을 짜는 건데, 요거는 사실은 C 언어 책에서는 잘 안 가르쳐요. 논리는. 그래서 이거는 자꾸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그 프로그램 논리적인 어떤 사고를 자꾸 이렇게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현재로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예제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이제 학습하고 있는 거고, 고급이라고 한다면 같은 프로그램을 논리적으로는 해결했지만 좀 더 효율적으로, 영어로 얘기하면 efficient하게 짜는 프로그래머가 좀 더 좋은 프로그래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정말로 좋은 프로그래머는 아주 프로그램을 최적으로 작성하는 프로그래머인데, 그거를 한번 단계적으로 설명을 좀 하면서, 오늘은 C 언어 고급이라는 우리 강좌의 이름에 걸맞게 한번 프로그램을 좀 고급스럽게 짜는 법,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이런 효율적인 프로그램 작성 방법에 대해서 다른과 같은 예를 가지고 설명을 해보겠는데요. 수학에서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피보나치 넘버스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첫째 항은 1이고 둘째 항도 1이에요. 요 1과 1인데 세 번째 항은 이 두 개를 더한 수 2가 되겠죠. 네 번째 항은 다시 앞에 두 수를 더한 수 3이 되겠죠. 그 다음 항은 또 바로 앞에 뒤수를 두 개를 수를 더해서 8, 또 두 개의 수를 더해서 13. 그럼 그 다음 수는 뭘까요? 8과 13을 더한 수니까 21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전개되는 수를 피보나치 넘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포문을 사용해서 10개의 피보나치 수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 보자는 거예요. 1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인데 10개. 방법은, 정수형 변수를 n이라는 걸 선언하고, 그 다음에 이게 n이라 그러면 바로 전 거를 n1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n1, 전전 거를 n2라고 선언을 합시다. 이렇게 변수 3개를 선언하는 거죠. 왜? 이전에 2개의 항을 가지고 다음 항을 만들어내려니까 현재의 항을 표시하는 n이 필요할 것이고, 이전의 값을 표시하는 n1, 또 이전에 표시하는 수열, 넘버, n2, 이런 식으로 이제 3개의 변수를 한번 정수형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초기에 n1과 n2가 1로 시작한다 그랬으니까 일단 초기화를 1로 초기화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걸 반복해 나가는데, 첫 번째 항이면 일단 2를 출력하고요. N1을 출력하고 1이니까. 자, 두 번째 항이면 네, N2를 출력하는 거예요. 네, 두 번째 거는 N2를 출력하는 거죠. 그래서 1과 1이 N2니까. 그리고 세 번째 이상이면 그 값과 그 값을 이렇게 더해서 이게 N2, N1, N1 플러스 N2 그렇게 출력해주면 뭔가 이렇게 반복적인 피보나치 수열이 되지 않겠습니까? 요거를 한번 작성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요것만 가지고 프로그램을 한번 짜보실래요? 네, 한번 보통 우리가 이제 C 언어 고급이 되려면 이렇게 알고리즘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알고리즘만 제시해도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훈련이 좀 잘 돼 있어야 되겠지. 자, 한번 짜보세요. 저도 한번 같이 짜보긴 하겠지만 여러분들도 제가 이제 그동안은 딱딱 코드를 다 드렸는데 이제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알고리즘 수도 코드라고 하는데 수도 코드만 딱 제시하고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N1과 N2를 선언하는 거를 아마 블로그를 보느라고 그랬나? 아무튼 자, 요 수도 알고리즘 요거를 한번 프로그램으로 작성을 해 봅시다. 자, 저도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바로 이렇게 알려주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짤 시간을 좀 주면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여러분들의 프로그래밍 능력이 저는 올라갈 거라고 봐요. 자꾸 이렇게 다 이렇게 코드를 보여주면 약간의 의존성이 높아진다 그럴까? 그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 1번 단계에서는 뭐죠? N1, N과 N1, 네, N2를 정수용으로 선언해 주라고 그랬어요. 그쵸? 두 번째는 N1과 N2를 모두 1로 초기화를 하라 그랬습니다. 초기화하는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하려면 이런 식으로 초기화할 수 있겠죠. 그리고 포문을 사용해서 10번을 반복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포문을 사용해서 10번 반복하면 무조건 머릿속에는 이런 문장이 그냥 술술 나와야 되는 거죠. 그쵸? 굳이 그냥 뭐 기계적으로 네, 10번 반복하니까 여기까지는 그대로 나와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몇 번이 될지 모르니까 이렇게 중괄호를 한번 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중괄호까지 닫아볼까요? 네. 다음에 이런 중괄호 에어리어를 10번을 반복하는데 첫 번째 반복이면 N1을 출력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if 첫 번째 반복, 그러니까 i가 0일 때가 첫 번째 반복일 거죠. 이때 N1을 출력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print 네. 뭐 N1이니까 네. 뭐 일단은 네, 프린트 그냥 그대로 쓸까요? F 해가지고 네, N을 출력해 봅시다. N1을 출력하라 했으니까 %D로 해가지고 한 칸만 띄우고 네, N1 네, 이렇게 N1을 출력하면은 그쵸. 첫 번째는 N1이 출력되는 거고 두 번째 반복이니까 else if를 써서 i가 이것도 이렇게 쓰면 안 되죠. 네, 두 개를 붙여줘야 되겠지. 그래서 1이면 이게 두 번째 반복 구간 아닙니까? 그때는 N2를 출력하라 그랬어요. N2를 출력. 그대로 짠 겁니다. N2 출력. 네. 세 번째 반복이면 그 이상 else 하면 0도 아니고 1도 아니니까 2, 3, 4가 되겠죠. 그러니까 else만 들어가도 되는 거죠. N1 그쵸. 플러스 네. N1 플러스 N2를 출력하라 그랬으니까 %D 이렇게 해서 자 N1 플러스 N2 자 이렇게 출력하고 얘를 그냥 10번 반복한다고 칩시다. 끝나야 되니까 엔터까지 붙이고 과연 이게 피보나치 수열을 출력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지. 우선 처음에는 이렇게 짰다고 가정을 하고 그쵸. 자 요거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해 보면, 네. 일단은 오류가 없나 확인해 보고, 신텍스 오류죠. 네. 실패가 나왔어요. 뭔가 여기에도 신텍스 오류가 있는 거죠. 뭐가 신텍스 오류일까요? 네. 15번 줄에서 오류가 라고 그러니까, 이게 중괄호가 너무 많네요. 그죠? 중괄호가 하나, 그쵸.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텍스 오류를 찾아 나가는 과정도 C 언어에서 중요한 초급으로서의 능력이죠. 네, 성공했죠? 실행해 보면, 네, 처음에는, 네, 이렇게 나왔어요. 112까지는 성공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냥 2로 쭉 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일단 이렇게 나오고,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거지. 자, 왜 오류가, 어떤 오류가 있어서 얘가 이렇게 피보나치 수열 원래대로라면 이런 식으로 출력이 돼야 되는데 왜 2로 이렇게 고정이 됐을까 하고 생각해 보자는 거야. 그래서 어떤 오류가 있냐면 이것은 구문 오류는 없어요. C 언어적으로는 문법적으로는 다 완벽한데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죠? 네, 그쵸. 이 네 번째부터가 문제인 거죠. 112까지는 되는 네 번째부터는 N1과 N2를 더하는데 N1, N2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 값들이 계속 반복돼 봤자 고정된 값이 계속 출력되니까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이 논리적인 오류를 어떤 식으로 잡아나가야 되느냐면은 피보나치 수열의 정의 자체가 첫째 항이 1이고 둘째 항도 1인데 셋째 항 이상에서는 앞에 두 항의 합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두 항의 합이라는 것을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데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N1과 N2로 하는 건 좋았는데 문제는 앞에 두 항이니까 그쵸. N1은 바로 전항이고 N2는 전전항이라고 치면은 넷째 항부터는 이 전항과 전전항을 계속 업데이트를 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받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N2를 N1으로 바꿔주고 N1을 N으로 바꿔주면 이것은 어떤 뜻이 되냐면 전전항을 전항으로 업데이트를 해주고 전항을 다시 지금의 항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저장을 해주게 되면은 네, 아까의 요 알고리즘에다가 4, 5번 단계가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요것이 빠졌기 때문에 계속 2로 고정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수정을 하는 걸로 해봅시다. 그러니까 결국은 요 항에서 요거 갖고는 안 되니까 이렇게 놓고 네, 어떻게 하라고요? N1과 N2를 업데이트 해 나가라 그랬어요. N2니까 N2는 그 다음 반복을 위해서 N2는 N1으로 이렇게 교체를 하고 지금의 N을 네, N1을 지금의 N을 네, 이렇게 교체를 해주게 되면은 네, 결국은 그쵸. 지금의 N1과 N2를 이렇게 고정해 주면은 이 값이 자꾸 바뀌게 되니까 N1과 N2가 계속 바뀌게 되니까 이 값들이 N1과 N2가 바뀌나요? 여기서? 안 바뀔 것 같으네요. 더한 결과가.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를 N으로 하고 네, 여기를 N으로 하고 이렇게 합시다. else 네, N을 N 플러스 N1 플러스 자 N2로 바꾸고요. 네, 다시 얘를 요 바깥쪽으로 바꿉시다. 이렇게 바꾸고 여기를 전부 네, N을 N1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때그때 출력하지 말고 출력할 값을 N으로 해서 이렇게 바꾸고 네, 그 다음에 그때 N을 출력하는 걸로 해서 다시 한번 합시다. 그냥 이렇게 이렇게 고쳐 놓읍시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원래의 알고리즘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시 볼까요? 원래 알고리즘. 네. 첫 번째 반복이면 N1을 출력하는데 출력할 것을 N으로 놓고 본다면 네, 출력할 것을 N으로 놓는다 그러면 첫 번째 반복 때에는 N을 N1으로 두 번째 반복될 때는 N을 N2로 자, 세 번째 반복일 때는 N을 N 플러스 N2로 해놓고
if문이 끝난 다음에 무조건 n을 출력하게 되면 그때 n1을 출력하는 효과, n2를 출력하는 효과, n1 플러스 n2를 출력하는 효과니까 이렇게 바꿔놓고 다시 이것이 같은 결과인가를 확인해 봅시다. 네, 이렇게 바꾸자는 거죠. 그래 놓고 여기서 이거를 공통으로 출력하게 되면 이렇게 해놓고 다시 해봅시다. Ctrl F5. 그래도 결과는 1, 2, 2 나와야 되고, 이제는 여기다가 업데이트 항을 넣어주자는 거죠. 프린트N을 한 다음에, 네, 여기서 N1 대신에, N2 대신에 N1으로 업데이트를 해주는 걸 추가해주고, N1도 N으로 이렇게 고쳐주는 거를 추가해주자는 거죠. 이 두 항을 넣어줘야 얘가 N1과 N2가 자꾸 바뀌면서, 그쵸? 이 값이 계속 달라지게 되는 그런 항이 되겠죠. 실행해 보겠습니다. Ctrl F5. 네, 11, 23, 58, 13, 21. 네, 피보나치 수열이 제대로 출력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을 넣어줌으로써, 이제 피보나치 수열이 본격적으로, 정상적으로 출력되는 걸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죠. 네, 이렇게 되고 있죠. 자, 요거까지 나오면, 1차적으로는 피보나치 수열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한 것입니다. 피보나치 수열, 이렇게 두 개의 항을 연속해서 더해 나가면서 어떤 수열을 만들어내는 것을 프로그램을 완성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알고리즘은 제대로 이제 동작은 되는데 이것이 최적인가 또는 효율적인가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이 잘 동작하면 되긴 하지만 좀 더 고급 프로그래머가 되려면 같은 결과를 내더라도 좀 자원을 덜 사용하고 뭐 메모리라든가 또는 연산 횟수도 줄이는 게 좋겠죠. 그래서 간결하고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완성하는 게 이제 고급 개발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if문을 두 번 쓰고 있잖아요. 여기서 0일 때와 1일 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걸 줄일 수 있는 게 아닌가.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는데 여기서 보면은 첫 번째로는 두 번째부터 그냥 아예 더해버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일부터. 그러니까 굳이 이러지 말고 N1, 첫 번째 일 때는 N1을 출력하고 두 번째 일 때 이걸 이렇게 줄이자는 거죠. 이렇게. 두 번째 일 때 N1과 N2를 더하고, 그쵸. 그리고, 네. 그 다음에, 예.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왠지? 한번 따져봅시다. n이 0일 때는 첫 번째는 n1이 출력되고 1이 출력되고요. 두 번째는 n1 플러스 n2인데 두 번째는 네, 1과 1이 더해지는 거고 세 번째는 이것이 또 이렇게 연결되는 거니까 일단 돌려봅시다. 네, 이렇게 해서 바꿨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살펴보죠. Ctrl F5 이렇게 쳐보면 따지기가 어려울 땐 돌려보는 거예요. 실행을 먼저 해보는 거죠.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네. if문 하나는 없었어요. 네. 돌긴 도는데, 1, 2, 3, 5, 두 개의 항은 더해지는데, 앞에 항 1이 빠졌죠. 네. 잘 출력되는 듯 하는데, 두 번째 항부터만 출력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또, 이렇게, if문 하나를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동작은 되는데, 이것이 제대로 작동이 좀 살짝은 사소하게 안 되고 있죠. 물론 이걸로 이것도 피보나치 수열 출력된 거 아니냐, 앞에 것만 생략한 거니까 이렇게 하지만 그래서 이거를 1과 2를 아까처럼 1도 출력하면서 이렇게 출력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여기서 조금 더 수정을 해주면 네, N1을 1로 하고 N2를 0으로 초기화를 해주게 되면 이렇게 초기화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네, 그 다음에 네, 그렇게 바꿔주게 되면은 어떻게 될
바꿔줄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네, 요거 이렇게 바꿔주죠. 그래서 한번 실행해 봅시다. 뭔지 이렇게 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죠? 한번 실행해 봅니다. 컨트롤 F5. 네, 자꾸 이제 네, 안 되고 있죠. N2 1이어도 그쵸. 0일 때 N1인데 자,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보는 거죠.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N1을 1로, N2를 0으로 초기화하고 첫 번째 반복일 때 N1 출력하고 두 번째 반복일 때 네, 이걸 안으로 집어넣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따져봅시다. 자, 1일 때는 n을 더하고 그리고 그 값을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죠. 이렇게 바꿔주면 과연 제대로 될까요? 한번 해봅시다. 0일 때는 요거를 넣지 않는 거죠. 0일 때. 아까는 이게 바깥으로 나올 때는 0일 때도 엘스문이 빠져나가가지고 이 값을 업데이트 했는데 0일 때는 업그레이드를 안 하고 그쵸. 그 1 이상일 때만 업그레이드를 하는 걸로 이렇게 바꿔봅시다. 해보고 할 수밖에 없어요. 컨트롤 F5. 네. 네, 11, 35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조건이 과연 else 안에 있느냐, 바깥에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고 있죠.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이제 로직 구조라고 합니다. 이거 잘 따져보면은 여러분들이 반복 조건에 따라서 반복 조건이 0일 때 얘를 출력하고 1일 때는 여기를 출력하는데 이때는 전항 조건을 두 개를 더하는 조건을 이런 식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됩니다. 네. 그 얘기가 지금 이제 알고리즘 4로 바뀌었고요. 그래도 이것이 효율적인가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더 효율적으로 가려면 과연 입부문이 필요한가 하는 또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냥 더해 나가면서 피보나치 수열이 나열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짜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또 문제를 생기는 거죠. 제가 그렇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얘를 또 어떻게 바꿔주면 될까 하는 거를 한번 고민해 봅시다. 어떻게 바꿔주면 될까요? 네, 답은 이겁니다. 뭐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좀 생각할 시간을 좀 드렸어야 되는데 그냥 바로바로 제가 답을 드려서 자 n을 1으로 초기화하고 얘를 1로 초기화를 하고 네, 그쵸. 그 다음에 n1과 n2를 모두 0으로 초기화를 해버리는 거예요. 여기 초기화를 0으로 해버리고 그리고 이 부분을 쓰지 말고 첫 번째 n을 그냥 출력해버려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쵸. 여기를 그냥 n을 출력하고 그럼 어떻게 출력하면 됩니까? 그냥 프린트 f를 해버리는 거죠. 프린트 n. 네, 여기 프린트 n을 처음에 출력해버리라는 거죠. 자, 이렇게 출력하고 그 다음에는요. n2를 n1으로 바꿔주래요. 그러니까 n2를 n1으로 바꿔주고 네, 이렇게 한번 짜봅시다. 그 다음에는 n1을 n으로 바꿔주고 이렇게 네, 그 다음에는요. n을 n1 플러스 n2로 이제서야 바꿔주라는 거예요. 결국은 n을 n1 플러스 n2로 네, 그리고 이거를 다 없애주게 되면 네, 이렇게 짜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부터 한번 보고 하겠습니다. 얘도 컨트롤 F5로 실행해 보면 네,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같은 프로그램이 지금 아까 if문을 썼을 때와 if문 2개 썼을 때, if문 1개 썼을 때 지금 if문이 다 사라져버리고 이대로 짜도 똑같은 피보나치 수열이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렇게 출력되는가 여러분이 한번 여기서 따져볼까요? 처음에 얘를 1로 놓고요. 과거 값을 0, 과거의 과거 값을 0으로 놓고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i가 0일 때는 처음에 그냥 n을 n을 그냥 출력하니까 1이 출력되겠죠. 그리고 n2가 0이었는데
아직 n1이 0이기 때문에 n2는 0일 거고요. n1은 n으로 바꿨기 때문에 이제 n1이 1로 바뀝니다. 그리고 n1 플러스 n2니까 0 플러스 1에서 n이 1이 돼요. 그 다음 그 반복대에는 n이 1이 출력이 되고, 그쵸? 다시 n1은 1이기 때문에 n2는 2로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이거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노트를 한번 칠해 가지고 이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반복하는 걸 한번 해보실래요? 그러면 엑셀표를 이용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게 더 빠르겠다. 그럼 엑셀표를 이용해서 제가 정말 요걸 이해하시면 오늘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는 것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여기를 n으로 놓고, 그쵸? 그다음에 여기를 n2로 놓고, 자, 여기를 n1으로 놓고, 그리고 n1 플러스 n2의 결과니까, 네, 그쵸? 자, 첫 번째 반복을 i가 0일 때로 합시다. 여기는 i로. 이렇게 놓고. 자, i가 0일 때가 첫 번째 반복이죠. 자, i가 0일 때, 여길 때, 처음에 뭐예요? 그냥 n을 출력하고 있죠. 근데, 자, n은 초기에 뭐로 돼 있어요? 아예 n의 초기 값을 한번 적어볼까요? 여기다가. 삽입해가지고. 자, n의 초기 값은 1. 여기는 0. 여기는 0이라 그랬어요. 그죠? 여기다 이렇게 초기 값을 적어 놓고 합시다. 자, 그러면, 자, 0번째일 때, n을 출력하는 건 뭐예요? n이죠. 그러니까 n 값은, 여기 1일 때, 여기 1로 초기화 되어 있으니까 1입니다. n2는요, n2는 n1으로 바꾼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n2는 n1 값인데, n1이 현재 0이니까, 현재 0이죠. n1은 n으로 바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n1은 현재 1이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1로 바뀝니다. 그쵸? 그 다음에 n은요. 그 다음에 n은 바로 다음 중복 때 쓰는 거니까 n1 플러스 n2 아닙니까? 그러니까 n1 플러스 n2니까 요 값이 더하기니까 1이 되겠죠. 여기가. 네. 첫 번째, 두 번째 반복 때에는 네, n1은 1이 될 것이고 n2는 n1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 값이 들어와야 되겠죠. 요 값이 n1이니까 요 값이 1이 될 거고 n1은 n이라 그랬으니까 요 n이 1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1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 n1 플러스 n2가 n이 된다 그랬으니까 n1 더하기 n2 요거의 합이니까 결국은 여기는 네, 2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수식으로 써보겠습니다. 수식으로 얘는 n1 더하기 그쵸? n2가 되는 거죠. 여기가 2가 되는 거죠. 그렇죠? 2가 되고 요 값은요. n2는 n1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n1이니까 요 값이 되잖아요. n1 이렇게 되고 그쵸? 그 다음에 요 n1은요. n1은 n이라 그랬으니까 n이니까 n은 여기잖아요. 이렇게 표시되면 2, 1, 2 되겠죠. 그것이 두 번째 반복 됐고 세 번째 반복은 요거는 요거 더하기 1이잖아요. 네, 이렇게 될 것이고 요걸 복사해도 내내 수식이 계속 반복되니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요거 더하기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니까 네, 그러니까 얘를 복사해 가지고 이게 피보나치 수열이 자연이 되는 거죠. 네, 되지 않습니까? 아이고 그쵸. 10번째까지 가볼까요? 쫙 가보면, 네. 피보나치 수열계 n이 1, 1, 2, 3, 5, 20. 쭉 이렇게 반복되고 있죠, 여기가. 이런 식으로, 요 알고리즘을 제가 엑셀표로 한번 구현해 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게 몇 줄 안 되는 것 같아도, 이게 엉켜 붙어가지고, 계속 반복을 해버리면, 네, n1, n2, n1이 요 순서에 의해서 제너레이션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피보나치 수열이 나오는
이 단순하게 이렇게 보이는 수식이라도 이것이 피보나치 수열을 반복해서 출력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네. 이해가 아마 아주 지금이 안 되시면 엑셀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에는 반복만 있을 뿐이지 if문이 사용되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이 결국은 지금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보면은 피보나치 수열을 가장 최적으로 제너레이션 해주는 발생시켜주는 알고리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